권박사 지구촌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회에는 폴란드가 나온 세계적인 작곡가 쇼팽이 작곡한 야상곡이 살린 유대인 피아니스트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쇼팽은 생전에 200개가 넘는 곡을 작곡하였는데 그 가운데 약 20개가 녹톤이라고 부르는 야상곡이었습니다. 이번에 이야기하려는 내용은 이미 영화로도 제작되었습니다. 저도 그 피아니스트란 영화를 보았는데 그 영화 속에서는 주인공 유대인 피아니스트를 도왔던 독일군 대위에 대해 자세히 나오지 않았고 그 후 행적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이 없어 궁금하였는데 제가 그 유대인 당사자 피아니스트가 직접 지은 책을 구하게 돼서 그 책을 읽고서 그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1939년 9월 1일 새벽 4시 기갑부대를 앞세운 150만 명의 독일군은 선전포고 없이 폴란드를 침공하였습니다. 폴란드군은 이에 맞서 있는 힘을 다해서 싸웠으나 병력과 무기가 부족하여 전투가 시작된 지 26일 만인 9월 27일에 항복하였습니다. 폴란드가 독일에 항복하던 날 폴란드의 바르샤바 방송국은 유대인 피아니스트 스즈필만이 연주하는 쇼팽의 곡을 마지막으로 방송국을 폐쇄하였습니다. 바르샤바를 점령한 독일군은 유대인들을 학대하는 여러 가지 법령을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유대인들만 한 곳으로 모아서 그곳에 살게 했습니다. 그것을 게토라고 하는데 이것은 면적도 작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가 살고 있었으므로 비위생적이고 식량도 부족하고 겨울에는 난방시설이 안 되어서 겨울 동안 많은 사람이 병에 걸리고 동상으로 죽어나갔습니다. 그러다가 1941년 3월 히틀러는 유럽 전역에 있는 유대인을 모두 제거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게토에 살고 있던 50만 명의 유대인 가운데 많은 인원이 가스 학살실로 끌려갔습니다. 이런 상황이 닥치자 게토에 살고 있던 스즈필만은 게토를 나와서 이미 전쟁으로 폐허가 된 바르샤바 시내의 여러 곳을 숨어 다니며 살았습니다. 이렇게 숨어 다니는 생활을 하다 보니까 스즈필만은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해 건강도 아주 나빠졌고 그가 좋아하던 피아노도 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944년 11월 스즈필만은 어느 폐허가 된 집에 음식을 찾으러 들어갔다가 거기서 독일군 대위한테 들켰습니다. 그 건물 속에는 스즈필만과 독일군 대위밖에 없었습니다. 독일군 대위는 스즈필만에게 너는 누구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스즈필만은 있는 그대로 자기는 전쟁 전에 바르샤바 방송국에서 피아니스트로 근무했고 독일군을 피해서 이렇게 숨어 다닌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대위는 건물 속 한 구석에 놓여있는 피아노를 가리치면서 네가 좋아하는 곡을 한번 쳐보라고 얘기했습니다. 몇 년 만에 피아노 앞에 다시 앉은 스즈필만은 감개가 무량했습니다. 이 독일군 대위 앞에서 스즈필만은 있는 힘을 다해서 쇼팽의 녹톤 C 샤프 마이너 곡을 연주하였습니다. 스즈필만이 연주한 쇼팽의 야상곡을 다 듣고 난 대위는 스즈필만이 은신하고 있는 곳이 독일군에게 발각되기 쉽다고 생각해서 더 안전한 곳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후 대위는 스즈필만에게 수시로 음식을 갖다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12월 12일 저녁에 대위는 스즈필만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보통 때보다 훨씬 많은 음식과 그리고 독일군이 입는 겨울 외투까지 가져왔습니다. 대위는 스즈필만에게 이제 독일군이 소련군에게 밀려서 철수하니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스즈필만은 너무 감사해서 감사의 표시로 자기가 차고 있던 손목시계를 풀어서 대위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독일군 대위는 스즈필만의 시계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스즈필만은 대위에게 자기 이름을 가르쳐주면서 만약 전쟁이 끝난다면 내가 다시 바르샤바 방송국의 피아니스트로 근무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자기의 이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스즈필만은 대위의 이름을 일부러 묻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만약에 자기가 대위의 이름을 알게 됐다가 독일 비밀경찰에게 잡히는 날에는 고문받을 때 고문을 못 이겨 대위의 이름을 발설할까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1945년 5월 독일은 연합군에 항복하였습니다. 다시 바르샤바 방송국의 피아니스트로 복직된 스즈필만은 피아노 연주 방송이 끝날 때마다 청취자들에게 자기와 독일군 대위와의 사연을 설명하고 누구든지 대위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 있다면 자기에게 연락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하였습니다. 방송 이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위의 소재를 파악하던 스즈필만은 1950년 말에 대해서야 대위의 이름이 호젠펠트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즈필만은 당시 폴란드의 권력자인 베르만을 찾아가서 대위를 찾아달라고 부탁을 하자 베르만은 대위가 폴란드에는 없고 소련의 스탈린그라드 포로 수용소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즈필만에게 만약 폴란드에 있으면 내가 석방을 시켜주겠는데 간첩죄로 지금 소련의 스탈린그라드 포로 수용소에 있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도저히 석방시킬 수가 없고 대위를 석방시킬 수 있는 사람은 당시 소련의 독재자인 스탈린밖에 없다고 알려주었습니다. 한편 소련군 포로 수용소에서 신문을 받던 대위는 소련군들에게 자기가 유대인 피아니스트를 살려주었다고 증언하자 소련군들은 이 대위가 황당한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해서 구타를 많이 하였습니다. 대위는 머리를 많이 구타당하여 포로 수용소에서 1952년에 사망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스즈필만은 1957년에 독일에 살고 있는 대위의 미망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때 미망인은 남편의 생전 사진을 스즈필만에게 주었습니다. 이 사진을 스즈필만은 자기가 쓴 책에 실었습니다. 이곳은 과거 게토 지역이었던 바르샤바 시내 모습입니다. 왼쪽 아래에 보이는 기념비는 이곳이 과거 게토 지역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념비입니다. 히브리어로도 적혀 있습니다. 기념비를 위에서 본 모습입니다. 동네가 상당히 깨끗해 보이죠? 예, 2차 대전 이후에 도시를 재정비했기 때문입니다. 게토 박물관입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건물이 게토 박물관입니다. 이 지역이 모두 과거에 게토 지역이었습니다. 게토 박물관 입구에 있는 유대인 기념비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게토의 벽이 있던 자리입니다. 여기 있던 벽으로 유대인을 격리하였습니다. 바르샤바 시내 거리에는 과거의 역사를 보여주는 사진들이 많이 붙어 있는데 이 사진은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파괴된 도시를 복구하는 장면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바르샤바의 유대인 게토에 살고 있던 50만 명 가운데 45만 명이 독일군이 만든 독가스실에서 사망하였습니다. 쥐도 고양이에게 몰리면 고양이에게 달려들듯이 이렇게 많은 희생자가 나자 유대인들도 무기를 들고 독일군에게 저항하였습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기념 장소입니다. 방금 전과 같이 유대인들의 무장 저항을 기념하는 기념물입니다. 그런데 여기 사진에 보면은 군인들이 다 독일군 복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독일군이 아니고 유대인들입니다. 즉 독일군으로부터 무기와 철모, 탄약 이런 것을 전부 빼앗아서 사용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는 야드 바셈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주로 제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희생당한 유대인들을 기념하는 곳입니다. 야드 바셈 안에는 의인의 도로라는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 양쪽에는 나무들이 서 있습니다. 이 나무 밑에는 학대받던 유대인들을 도와준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이 나무들 가운데는 호젠펠트 대위의 이름도 있습니다.